2월 7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두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워낙 좋지 않고 여러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쉬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되는 부분 부담이 많이 되실 거라 보는데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데요. 그래도 빨리 문 정권의 무도한 행위를 중단시키고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2차 미북 회담이 27일, 28일 날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지만 다낭이라고 거의 확정됐습니다. 다낭으로 정한 이유는 미국이 이 경호 문제 때문에 다낭이 편하다. 다낭은 혼잡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베트남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담에서 어떤 수준의 합의가 나올 것이냐 온갖 말들이 다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변 핵 폐기하고 종전선언을 바꾸는 스몰 딜이냐 또 아니면 영변 핵 폐기 그 다음 북한에 있는 플루토늄 핵에 대한 폐기 즉 재처리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 폐기 이 세 가지 정도를 넣는 부분인데 이건 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북한이 하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북한이 핵 리스트를 신고하면 되는 일이고 그리고 사찰과 검증을 받겠다 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단계에 접어 들어가는 일인데 그걸 갖다가 굳이 복잡하게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비핵화는 나중으로 미루고 신뢰할 수 있는 북한의 성의를 보이면 미국이 거기에 버금가는 상응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국, 중국 등이 나서서 중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북한의 핵 신고에도 해당되는 것인데 자, 이것은 북한이 집요하게 거부해 왔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걸 안 해도 얼마든지 지금 미국을 끌고 갈 수 있고 남한을 요리할 수 있는데 북한 측에서 이 카드를 던질 이유가 만무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용도가 다한 폐기물격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리고 종전선언과 더 나아가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일부 지원을 하는 것을 미국이 용인한다. 그리고 미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미북 정상이 만나서 이런 것들을 다루자 해놓고는 실제로는 이 지난 1차 싱가포르 회담처럼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이 말만 무성한 무늬만 비핵화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인데요. 비건은 20명을 데리고 미군 수송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갔는데 돌아올 날짜도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 날짜는 정해놓고 실무회담의 일정은 정하지도 않은 채 들어갔다. 좀 의외지요. 그래서 김정은은 핵시설 그 이상의 파괴를 약속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은 과연 그럴까? 저는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건은 지난번에 31일입니까?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자신이 북한 특별대표 취임 이후에 첫 번째로 강연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마 북한 측에서 혹해서 이 비건의 그날 연설을 백업하는 지금 북한 평양 초청 회담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는 김정은이가 지난해 10월에 북한의 플루토늄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와 파괴 그 이상을 약속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비건의 연설문 전문을 주한미 대사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문으로도 즉각 배포를 했고요. 자, 미국이 비건이 그렇게 스탠포드에서 연설을 하고 그것을 국문으로 배포한 이후에 북한 측에서 연락이 와서 비건이 한국을 방한하고는 평양으로 넘어갔다 이건데요. 그날 비건이 했던 말 중에 핵심적인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넘어서 플루토늄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면 미국도 많은 상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을 했고 그 위치는 영변을 넘어서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김정은이가 평양 공동선언, 그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것은 작년에 문재인이 평양 갔을 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폼페이오의 10월 방북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북한은 작년 9월 10일 평양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건은 이 과거에 북한이 풍계리나 동창리 파기 약속을 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행 문제를 논의할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너네들이 이렇게 핵시설을 이렇게 파괴한 적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이행할 것인지 그걸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우리 측에서 양쪽 신뢰를 가져다 줄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즉 미국 측의 선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 카운터파트에게 얘기할 예정이다. 즉 북한이 나하고 만나주면 내가 북한의 김혁철이든 누구든 우리가 줄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며 미국은 북한 측에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동시적인 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동시적 병행적이라는 것은 작년 1월 달에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런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년이 지나면서 어느새 미국의 입장이 김정은이가 말했던 동시적 병행적 조치로 가버렸습니다. 즉 1년의 기나긴 시간 끌기 협상 과정에서 김정은이가 미국의 지금 협상의 조건들을 상당히 완화시켜서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에 거의 근접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완화했다라고 말을 하고 북한을 향해서 다음 주 초에 있을 실무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내용을 내놓으라고 하며 미국도 그 이상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건의 스탠포드 대학의 연설은 북한에다가 보내는 구애 방송이었죠. 그러니까 비건의 연설문 전문을 주한미 대사관에서 번역해서 한국에 돌렸고 이걸 북한이 확보해 보고는 곧바로 비건을 평양으로 들어오라고 한 겁니다. 자, 폼페이오도 비건의 연설 후에 트위터에서 비건은 자,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한 모든 약속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추구하려고 한 것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상응 조치는 제재 완화보다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맞춰질 걸로 보인다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한국에 차라리 제재 완화가 낫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맞춰진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거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가식이지요. 이미 대북 제재는 무너져 가지고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런데 제재는 유지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해줄 수 있다. 자, 한국은 망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지만은 우리 자존심에 대북 제재를 하고 있다라는 명분은 유지하겠다. 지금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비건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이날도 말을 했는데요.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가 아닌 다른 것을 던져준다는 거고 그 다른 것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다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전에 어떤 대통령보다도 한반도의 70년 전쟁의 적대를 끝내고인데 개인적으로 깊이 전념하고 있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서 열려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체제 전복에도 관심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자, 그는 연설에서 최종 단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 프로그램의 신고와 사찰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는데요. 포괄적인 핵 신고를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과 모니터링이, 즉 검증과 사찰이 있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 북한과 합의가 돼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핵 물질들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또 다른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제거가 파괴가 담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이런 거래를 제한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트럼프의 어제 말을 보면 이게 꼭 그런 건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라는 놀랄만한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25시간 한숨도 자지 않았던 트럼프는 1시간 이상 본인이 원맨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 말을 무심코 흘렸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현장에서 트럼프의 이 말을 들었던 한국 기자는 오전에 40분가량 진행된 1대1 김정은 트럼프 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이걸 약속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면 김정은을 향해서 핵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으니까 조용히만 있으라. 그렇지만은 미국을 향해서 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말들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을 결국은 미국의 경호원들을 외국에 파견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경호원들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프라이빗 밀리터리, 사설 군인들처럼 생각하면서 돈을 내놔야 된다라고 말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이 세계 정책을, 전략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고립주의로 가고 있고 지금 아프간에서도 또 철수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 왜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냐? 그들이 우리 나가 있는 미군의 비용보다 더 돈을 내놓는다면 용병이라도 주둔시킬 수는 있다. 이런 시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전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평화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세계의 평화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명분은 이제 트럼프한테는 헌신짝 버리듯이 더 가치가 없게 폐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엊그제도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이 북한은 세계의 가장 위대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매우 비싸다라는 말을 또 반복하고 철수 계획이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하면서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에 그렇다, 다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면서도 아마 언젠가는 누가 알겠는가, 그러면서 4만 명의 군대가 한국에 있는데 그 유지 비용이 매우 비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데 대해서 미북 관계의 진전에도 그대로 둔다라는 걸 합의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미만 막고 한국이 말을 잘 안 듣는다면 언제든지 철수시킬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제 국정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수위를 굉장히 낮추면서 한마디로 자기가 북한 문제를 잘 다루고 북한하고 잘 돼가고 있다라는, 한마디로 2차 미북 회담을 대외적으로 마치 거창하게 포장하기 위한 정지 작업을 했고, 그래서 어제 말한 것을 보면 이번에 2차 미북 회담에서 어떤 행태로든 김정은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동북아시아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의 입장은 도외시한 채 국내 정치에 북한과의 회담 결과를 악용을 하기 위해 아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바닥에 미국의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정보 당국이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 회의적인 분석이 엊그제 상원 청문회에서 있었는데 합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내 생각에 김정은도 지친 것 같다라는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여러 조야에서는 트럼프가 1차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CBS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국민의 58%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건이 평양에 도착도 하기 전에 트럼프는 국정연설에서 27, 28일 날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자기 입으로 발표를 했고, 이 정상회담에 한국이 지금 종전선언에 끼어들려고 지금 안간힘을 썰며 미국에 구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중국의 시진핑도 지금 27, 28일 날 미중 정상이 베트남에서 만나는 걸 시도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남북 이 네 나라가 결국은 이날 베트남 다낭에서 만나서 사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렇게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전선언만 하는가 평화협정까지도 같이 의논하는가 하는 문제가 좀 헷갈리고 있는데요. 전에 이런 기사가 하나 조용히 뜬 게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영변 핵시설 폐기다. 그리고 북한 측은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평화체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총기획하고 있는 문정인은 평화협정 채택 후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정당화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초기부터 중국을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문재인이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최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청와대는 지금까지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지금 베트남에 갈 준비를 다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조치를 취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지금 북핵 청문회를 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과 북한이 진정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2차 정상회담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관련 진행 사항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폼페이오는 비핵화가 김정은의 약속이다, 이행할 걸로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트럼프가 어제 저런 식의 국정연설에서 대북 발언을 한 것은 정상회담을 의식한 아주 외교적 발언을 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은 1차 때와 달리 끝장 토론으로 1박 2일로 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날짜를 먼저 미국의 새 국정연설에서 질러버리고, 그래서 비건이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는 부분이고, 여기에 한국의 문재인, 중국의 시진핑까지 27, 28일 날 끼어들어서 북한에 대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고, 더 나아가서 그 종전선언이 한국 정부에서는 항상 언제 종전하고 평화협정을 맺느냐, 그냥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원샷으로 진행하자고 이야기해 왔던 전례가 많은 걸로 봐서 어떤 행태로든지 종전선언 그 이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것이 우려됩니다. 자, 이번에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김정은이 답방할 거라는 것이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청와대는 어제 떡국 대신에 평양식 온반을 점심 식사로 이 참모들끼리 같이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김정숙은 설에 떡국을 먹는 게 보통이지만은 북에서 온반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북한 손님을 생각해서 온반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주한미군 이 감축 부분이 한미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서 1조 원 플러스 알파로 잘 된 것 같지만 이 시한이 1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내년에 더 큰 액수를 달라고 올 한 9월달, 10월달 되면 또 협상을 할 거고, 그러면 문 정권은 이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서 주한미군이 굳이 많이 있을 필요가 있겠냐, 줄이자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매년 회담에서 그냥 이 주한미군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한미 간에 정리될 가능성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미국과 매년 방위비 갈등이 우려된다 하지만 방위비 갈등이 우려되는 게 아니라 이 협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을 줄이다가 정리하는 쪽으로 매년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국제사회를 감시를 피해서 이미 핵과 미사일 시설을 완전히 분산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김정은은 감출 거는 다 감춰 놓고 이번에 쓸데없는 몇 가지를 또 던져서 폭파시키는 쇼를 트럼프 앞에서 해주고 그 대가로 종전선언을 얻어내려고 하고,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종전선언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미, 북, 남, 중 네 나라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러면 전쟁의 당사자 4인방이 다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단순한 선언 이상의 사실상으로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협정의 또 다른 버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은 자, 종전선언을 했으니까 사실상 평화체제가 구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미국과 중국이 이걸 승인하라 하면 중국은 승인을 해버릴 거고 미국도 그걸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전선언을 사실상 종전선언의 1.5 버전으로 해서 평화협정 자체를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종전선언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번에 회담의 결과 미북 연락사무소를 만들게 되면 그 연락사무소가 미국과 북한 간에 존치할 필요에 대해서 남북이 맺은 평화협정에 대해 미국이 인정한다라는 말 한마디를 해버리면 그것이 그냥 평화협정처럼 되면서 미북 수교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미국과 북한은 미북 수교를 할 때 그 전에 평화협정을 둘 간에 맺고 사실상으로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어버림으로써 중국이 인정하고 미국이 추인하는 이런 형태로 평화협정이 완결돼 버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 제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